류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좌완 투수에게 주는 워런 스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계 투수 중에서도 최초의 수상입니다. 워런 스판상은 오클라호마 스포츠 박물관에서 매년 최고의 좌완 투수에게 주는 상으로 역대 좌완 투수 중 최대 363승을 올린 지역 출신 워런 스판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올해 12경기에 출전해서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 8삼진 72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년 연속 4위 영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올해 메이저리그 세컨드 팀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워런 스판상 수상 장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해 직접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이킹 코스로 사랑받던 노스밴쿠버 링캐년 서스펜션 브릿지 공원과 린 헤드워터 지역 공원 주차장이 2021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료화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유료 주차 서비스는 시즌에 따라 운영되며 링캐년 공원은 노스밴쿠버 관할이고 린 헤드워터 공원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 관할이라 조금 다르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링캐년 공원의 경우 주차 요금은 시간당 3불이며 최대 3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즌 패스가 있거나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 요금이 면제입니다. 주차 시즌 패스는 가구당 하나만 허용됩니다. 노스밴쿠버 측은 링캐년 공원의 교통량이 늘어 유료 주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들 찾아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린 헤드워터 공원의 경우 주차 요금은 시간당 2불이며 최대 주차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하이킹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딱히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링캐년 공원은 통상 해마다 약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여름 시즌엔 하루 평균 2,500대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노스밴쿠버 관계자는 노스밴쿠버 주민 중 절반이 주차 시즌권을 끊는다는 전제하에 연간 약 25만 불에서 48만 불 사이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료 주차 서비스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 교통 쪽으로 재투자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종은 아직 BC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RNA 기반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독감 바이러스에 비하면 변이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17개 변종이 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다며 변이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17개 변종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변종이 더 강한 감염력을 갖게 하거나 백신에 면역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진단 키트로도 변종을 잡아낼 수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전파력이 더 강한 변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많은 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다며 만약 전파력이 강해진 변종이 BC주로 온다면 의료 시스템에 한계가 올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여러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 영국발 항공편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BC주 의료 종사자들 및 요양원에 거주하는 모든 고령자분들이 1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얼마나 많은 투여분이 1월에 올지 몰라 확신할 수는 없다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히 아는 투여분은 화이자, 백신의 1월 첫째 주 투여분뿐입니다. 현재 접종 우선순위는 일선 근무 의료 종사자며 그 뒤로 요양원 장기 거주자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BC주 내 모든 보건지역이 백신을 받았다며 21일 기준 BC주 의료 종사자 3,644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에 대해서는 아직 캐나다에 상륙하지 않았지만 언제 유입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변수가 더 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은 최근 발견된 변종에도 면역력을 가지며 기존 진단 키트로도 변종을 잡아낼 수 있어 백신이나 진단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전파력이 기존보다 더 강해 더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보급이 빨리 되는 게 좋다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오후에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2명이 칼에 찔려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18일 오후 4시 30분경 넬슨 스트리트와 훈비 스트리트 근처 식당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2명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1명은 백인, 다른 1명은 남아시아인이고 둘 다 모두 2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붙잡히지 않았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갱단과 연루된 일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일반 대중들에게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이러한 사고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많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들이 취소되었는데요. 다행히 모든 이벤트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열리는 던다레이브 페스티벌 오브 아이츠를 알고 계시나요? 원래는 무료 콘서트 등도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포레스트 오브 미라클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던다레이브 비치에서만 열렸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웨스트 밴쿠버에 위치한 밀레니엄 파크와 그로스배너, 앰블사이드 갤러리아에서도 열려 접근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무려 100그루가 넘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만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없겠죠. 호스레스 오브 미라클은 BC주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트리 전시회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싶은 분들은 놓치지 말고 관람해보세요. 무료 입장이라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정부가 마침내 어려운 식당들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 배달 앱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음식점 지원법은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고 식품 배달 회사들은 식품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15%를 넘지 않고 그들이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총 요금을 20%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상한제는 음식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해 토론토와 같이 실내 식사가 금지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실내 식사가 금지될 때마다 이 상한선은 즉시 그 지역에 적용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온타리오 전체 봉쇄가 시작되면 이 상한선이 지방 전체에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식품 배달 회사 직원이나 하청업자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식당이나 식품 배달 회사 직원, 하청업자들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법을 지키지 않는 식품 배달 서비스 업체들에게 최고 $10,000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버그포드 수상이 배달앱 소유주들에게 종종 30%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거듭 간청한 이후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상한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짓눌려 있는 지역사회에 작고 독립적인 음식점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라고 프라브미 사르카리아 부장관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상통화 플랫폼 줌이 기본 서비스로도 시간 제한 없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밝혔습니다. 원래 줌은 기본 플랜으로 이용 시 3인 이상 회의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40분이 지나면 새로 방을 파서 다시 화상전화를 시작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6일 오전 6시까지 이런 시간 제한을 없앤다는 소식입니다. 줌은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모일 수 없는 모든 분들이 마음 편히 화상 전화를 하실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부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원격으로 크리스마스를 지인들과 잘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줌은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12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월 2일 오전 6시까지 화상 전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덧붙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연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해보세요.